자, 오프라인 강의는 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밌게. 그럼 제가 재밌게 생겼습니까? 사실은 제가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데 눈을 좀 봐, 눈을 좀 졸리게 생겼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만이 아니라 머리를 벗으면, 요거 내가 지금 가발 썼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를 다 알려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알렸습니다. 내 눈 졸리게 생겼다. 그리고 난 가발 썼다. 자, 먼저 여러분한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발을 딱 벗고 만약에 이 눈을 보면 더 졸리게 보여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를 한번 갖고 보기 위해서, 변신해 보기 위해서 가발을 쓴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친구한테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업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사실 그 친구가 들어올 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야, 저놈이 왜 저렇게 늙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늙어 보이던가요? 젊어 보이던가요? 늙어 보이죠? 늙어 보여요. 나도 그놈이 늙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늙어 보이는 그 친구가 오자마자 나를 보고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야, 너 그대로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걸 배우러 여러분 오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대를 내 편 만들 수 있도록 해놓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틀리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까 뇌과학 얘기를 했는데,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은요, 저 원래 경제학, 경영학 쪽인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늘 내가 보는 상대는, 뭐 칸트가 그랬거든요. 칸트가,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놀라운 얘기를 했죠. 어떤 물체가 까맣게 보이면 진짜 그게 까만 게 아니라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이는 대로 너는 까맣다, 너는 하얗다 단정해버리거든요. 여러분, 게일 쉬라는 미국의 작가가 세계 30만 명의 중년 남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밝힌 책이 남자의 인생지도.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분입니다. 남자는, 중년 남자는 자신의 나이를 작게는 5살, 많게는 15살 아래로 생각을 한다. 그런 놈한테 정확히 맞춰버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5살에서 15살, 특히 이제 착각이 심한 사람은 10살, 15살 아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를 정확히 맞춰버리면 여러분, 맞는 얘기 해가지고 맞는 놈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네?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얘기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맞는 얘기 해가지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맞는 얘기 자체가 자기한테 편향돼 있거든요. 자기 얘기고 자기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책에 쓸 수는 없는 얘기예요. 우리 책에서는 늘 솔직하라고 배워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늘 솔직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야, 솔직히 말하자. 부부끼리도 솔직히, 나는 부부끼리 솔직히 하다가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자.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남자 사장님들, 사모님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솔직히 말할 게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감정이 세련되지 않아가지고 있는 대로 솔직히 말했어요. 네, 그리고 매 맞았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왜 내가 솔직히 말했는데, 왜 내가 맞는 말 했는데 그렇게 되어가느냐 얘기.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배웠어요. 아, 맞는 말을 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구나. 두 번째는 솔직이라는 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구나. 그래서 솔직은 위험하구나. 그래서 도로시 딕스라는 요리소설가 말대로 부부 사이는 100%,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솔직은 금물이다. 솔직은 금물이다. 고맙습니다. 네, 특히 부부 사이는 솔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한테도 솔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솔직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구태여 솔직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왜 요즘 이렇게 후질근해 보이냐? 너 왜 이렇게 너 좀 늙어 보이네? 머리가 그 모양이 여러분, 머리를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예쁘게 하고 왔는데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자기가 볼 때 그 모양이지만 그 사람은 지금 예쁘게 하고 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말은요, 중요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연 다음에는 중요한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을 내 편 만드는 기술, 경영자한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혹시 유발 하라리라고 아시죠? 유발 하라리. 예. 지금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유발 하라리 아시죠? 하면은 알아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 리더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더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인간을 모르고 유발 하라리 아시죠? 예 하는 순간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위험을 싫어하거든요. 현재의 위험을.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답해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누구 잘못이에요? 여기 앞에서 있는 강사 또는 리더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놀란 게요. 놀랍게도 사장님들 이렇게 앞에 앉으시잖아요. 웬만한 조직하면 뒤에서부터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자리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누구부터 맞아요? 앞에 놈부터 맞습니다. 앞에 놈부터. 그리고 끝점 치면 뒤에 놈은 안 맞고 끝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시켜도 꼭 앞에 놈한테 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 앉아요? 뒤에 앉아고. 머리가 아주 좋은 놈은 맨 뒤에도 안 앉아. 맨 뒤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맨 뒷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 앞자리가 많이 비면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까지 일어서서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중간 자리에 앉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주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시간 끝날 때까지 이 앞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이놈아. 앞자리가 학습의 자리고 앞자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앞자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놀랍게도 나이가 좀 드시고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이 모여도 앞자리를 정해지지 않으면 잘 오지 않는데 오늘은 여러분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자리 주무셔도 안 깨우겠다. 두 번째, 대답하면 2차 질문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대답하면 돼. 유발 하라리 아시죠? 몰라도 그냥 예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의 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 먼저 썼던 게 사피엔스죠. 이 두 가지 책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남편이 매니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남자인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다양하죠. 그런데 그걸 다 커밍아웃 밝힌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팀 쿡도 밝혔잖아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예, 요즘 세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해진 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얼마 전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발전해가지고 놀랍게도 이제는 기아, 배고픔 벗어났다. 전쟁 벗어났다. 2012년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12만 명인데 당뇨로 죽은 사람이 3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설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뭘 없앴어요? 전염병을 우리는 거의 관리 수준으로 없앴다. 이 세 가지의 인류의 난제를 극복을 하고 이제 우리 인류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놀랍게 행복, 그리고 불멸, 신성 추구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는 데이터교다. 여러분 데이터에 대해서 요즘 관심 많이 있으시죠? 데이터로, 여러분 데이터가요, 위성, GPS, 위성으로 모든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만 있는 이상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데이터로 정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다고 유발 하라리가 외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라는 독병을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랍게 발전했는데 코로나19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다른 분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사회생물학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기술은 신과 같다. 동의하십니까? 기술은 신과 같아. 스마트폰을 보면 기술이 신과 같아. 자, 기술은 신과 같다. 이렇게 발전했다. 그런데 제도는 여러분 발전했습니까? 정치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사회제도 거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세의 제도. 이 중세의 제도란 말은 비유적인 거죠. 그만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 더 놀라운 사실은 정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정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석기시대 정서다. 석기시대 정서다. 지금도 점을 친다. 이건 에드워드 윌슨이 한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점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점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점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점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60만 명이에요. 점을 치고 먹고 사시는 분이 60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사업자 등록된 분이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데이터 과학의 시대, AI, 로봇,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시대에 지금도 점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서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 그대로 있다. 기술은 발전 안 돼. 이게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은요.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 우리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기술이 막 발전하는 걸 어떻게 말해요? 하이테크라고 말해요. 하이테크. 그러죠?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테크라고 말하죠. 자, 하이테크 하면서 하이테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하이테크는 어디까지 왔느냐? 접속을 매개로 인간의 정서에 관계되는 접촉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방 나훈아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멋있죠. 그런데 그 나훈아 선생님 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랜선을 잘 깔아놔도 직접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냥 소리치고 하는 거다고 이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가 그분 말씀을 흉내를 못 내지만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이럴 때 안 봤어도 그냥 봤다고 하면 강의가 빨리 끝납니다. 네. 오늘 여기 팀장님이 9시 5분 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요. 올라가는 차가 10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말 많은 놈이거든요. 그런데 말 많은 놈 말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빨리 알았다고. 여러분 이건 책에 안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빨리 알았다고 해버려라. 여러분 고객과 관계에서 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접속이 아니라 접촉의 관계. 접속은 남아요. 접촉은 여러분 근거가 남아버려요. 동의하십니까? 접속은. 그런데 접촉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구태여 별것 아닌 걸 막 따지고 들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리처드 칼슨이 한 얘기인데요. 별것 아닌 것은 넘어가자. 이건 어디서 배웠느냐? 집에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예,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니라요. 내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나는 내 아내한테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정말 사소한 거 말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큰 걸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팔공산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앞집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팔공산이라는 장애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직원과 리더는 그리고 부부는요 손을 딱 맞잡습니다. 우리 저거 넘어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게 저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직장에서든 뭐 경영하시든 아니면 집에 가서 가정생활 하실 때도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된다. 눈 감아버리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나는 눈 크게 뜨고 따졌거든요. 물론 크게 안 떠집니다 이게. 내가 이 안경을 마실 때 제가 안경 낀 지가 오래 안 됐는데 이 안경을 마실 때 안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래요. 나는 힘을 줘서 떴습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가 그분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측정이 안 된대요. 더 크게 떠요. 더 크게. 최대한 크게 떴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최대 용량이라고.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이분 얘기가 웃느라고 말을 못해. 막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뒤에서 눈을 이렇게 올리고 이 시력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떠진 이 눈을 가지고 나는 내 아내하고 끊임없이 눈을 크게 뜨려고 애를 쓰면서 사소한 걸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요걸 크게 만들어버리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냥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상대가 반응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호응적인 동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내가 잘못하고 너가 잘못하고 아니라 같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뼉도 부딪히듯이 호응적인 존재. 여러분 지금 혹시 옛날에 뭐 한 지금부터 20, 30년에 사신 분들은 시외버스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쭉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놓고 다녀보세요. 2번 놓고 하면 아는 놈도 2번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힘들어가지고 팍 한번 치면 안에서 한번 딱 칩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은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예요. 상대가 나한테 여러분 화를 냈다. 이건 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고 내가 화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렇고요.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끼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 호응적 존재다. 사실은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와서 하이테크 접속이 접촉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서, 우리들의 정서는 아직도 접촉입니까? 접속입니까? 접촉 중심입니다. 접촉 중심. 왜 접촉이, 이 접촉을 저는 뭐라 표현하느냐? 하이 터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이 터치 고접촉. 그럼 이걸 제가 먼저 혼자 저는 절대로 제 자랑 안 합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말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스비트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앞으로 하이테크를 넘어선 하이터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크 기술, 하이테크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하이테크를 넘어서는 하이터치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로봇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AI한테 맡길 수 없이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하이터치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접속이 접촉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을 접속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좀 위험한 얘기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접속으로만 안 되죠? 예, 사랑을. 우정도 사실은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정도. 여러분 비즈니스도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접속 중심의 하이테크 기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기업을 경영하시든 간에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복적인 것, 쓸데없는 것,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디지털화 해버리고 정말 인간적인 것, 진짜 이게 남아있는 그 진수, 요 핵심만 여러분 내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이테크 또는 디지털 기술을 내 비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좋게 본다면은 하이테크가 하이터치를 몰아낸 게 아니고 접속이 접촉을 몰아낸 게 아니고 접속과 접촉,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면은 훨씬 좋아진 세상 아닐까요? 예. 지금 제가 유발 하라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유발 하라리가 전염병을 우리는 퇴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접촉을 될 수 있으면 금지하고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세계화를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천공항은 다시 붐빌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여행 수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접촉의 중요성. 그리고 그냥 랜선 여행이 아니라 직접 여행하는 것, 그게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TV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TV를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도 할 수 있고 아주 요즘은 AR 시스템을 갖다가 얼마든지 정말 현실감 있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직접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을 직접 걷고 싶지 그걸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때로는 보기도 하지만은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요. 석기시대 때 수렵 채집 시대 때 우리 인간이 하루에 최소한 12에서 15km를 걸었거든요. 16,000보를 걸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16,000보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는 걸어야 행복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라 걷잖아. 죽어라.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걸어야 막 땀을 뻘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도 걷잖아요. 그리고 행복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런너스 하이 뛸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걸었을 때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접촉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리고 걷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달리지 않고 살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화면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버린다. 제가 그래서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비디오 나오고 TV 나올 때요, 사람들이 영화관 없어진다고 했어요. 영화관 없어진다고. 그리고 옛날 영화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왜 영화관이 없어져요? 집에서 누워서 볼 수 있거든. 얼마나 편하네. 여러분 야구 경기장 이제 없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안타 타율까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 공연장도 안 갈 것이고, 다 집에서 보니까 경기장도 안 갈 것이고 영화관도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미래학자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 믿지 마세요. 학자들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대공황 때 1929년부터 30년 미국 대공황 때요, 경제학자들이 몇 번을 예측을 했습니다. 30년 이후로 언제까지 회복될 것이다, 언제까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못 맞춰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얘기는 하지 말고 과거 분석만 하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과거 분석은 잘합니다. 과거 분석. 미래는 예측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단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뿐이죠. 자, 영화관은 없어진다 해야죠. 영화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관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영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적은 나라에서. 인정하시죠? 여러분 축구, 야구, 경기장 가기 싫으세요? 이제 축구, 야구, 경기장이 옛날처럼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축제의장으로, 놀이터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줌으로만 한다면요, 인터넷만 보고 있는데 학교가 뭐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정보와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훨씬 낫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건 못 알아들으면 다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정보와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사회적인 관계도 맺어지고, 선생님한테 얻어들으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도 배우고, 선생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다도 배우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축구도 하고 경기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때로는 쌈박질도 해보면서 소위 사회성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사회성이라는 걸. 그런데 접속을 통해서는 그걸 못 배우거든요. 저는 접속을 무시하고 하이테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제 접속의 시대가 됐다고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하는지. 그리고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바꿔졌을 때 혹시 잘못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요. 절대로 전문가들은요 잘못됐다 말을 안 합니다. 또 그때 가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든지 하이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되 동시에 하이터치, 접촉을 무시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접촉 쪽에 비즈니스가 많이 기울어진 계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단지 별것 아닌 귀찮은 것을 뿌리치고 이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QR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QR카드를 찍으래. QR카드를. 나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하느라고 진땀을 뺐어요. 그런데 QR카드를 이제 찍으려고 휴대폰에서 네이버에서 이걸 이제 내려받아가지고 이거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 친구가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멀리 대보래. 또 여기 15초가 있으면 없어지더라고요. 멀리 딱 대봤어.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 QR카드 떼는 게 제 취미입니다. 너무 재밌어 이제.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나 나이 안 먹었어. 나 나이 안 먹었어. 나 할 줄 알지? 스타벅스 나 할 줄 알지? 막. 여러분 내가 그걸 별것 아닌 걸 하면서 느꼈어요.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라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라고. 별것 아닌 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것 배우세요. 역사는 지금까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배우세요. 직원한테 배우세요. 우리는 윗사람한테 배우는 걸 일반적으로 멘토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랫사람한테 배우는 걸 역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이테크 시대, 요즘처럼 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엘치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매치해가지고 임원들을 직원들한테 각자 1대1로 배우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배우시고 직원들한테 배우시고, 특히 직원들한테 배우게 되면 직원들은 여러분 존경하게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